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8일 금요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약하게 출발을 했었는데 장 막판까지는 그래도 좀 쭉 끌어올리면서 고가에서 또 마감을 해줬고요. 코스피도 0.5%, 코스닥은 0.8%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기관들이 순매수 조금 들어와 주기는 했는데 사실 조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엇갈리기는 해요. 워낙에 좀 최근에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5조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좀 뭔가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지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호재와 악재까지 같이 구분을 해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은 말씀대로 아침에 한 두어 시간은 정말 잠잠했어요. 저는 시장이 멈춰 있는 줄 알았어요. 코스피 지수가 2시간 동안 플러스 2포인트로 계속 그래서 조용했어요. 흘러내렸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점심시간 지나면서 조금 코스피 중심으로 탄력이 생기면서 네.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결국 마감이 됐고요. 제 생각 가장 큰 원인은 오늘 그러니까 기준으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안 열린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오히려 위안거리가 아니었을까? 네, 이런 리스크가 생각이 없다. 들어요. 예. 뭐 시장을 흔들 만한 변수가 물론 내재돼 있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이 안 하니까 오늘 우리 마음대로 한 다음에 월요일 날 시장까지는 미국의 간섭이 크지 않은 거죠. 우리 네. 시장 한 다음에 이제 월요일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니까, 물론 우리 시장 열릴 때 미국의 뭐 그 시간 외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긴 해도 뭐 크게 이제 영향받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종속되는 분위기가 좀 1박 2일 정도 면제됐다, 이런 거에도 만족감을 낮췄을 거고요. 오늘 호재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중국과의 관세 문제가 대화 중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향후 3, 4주 정도 이내에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 나온 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뭐 어제까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로 245%의 관세를 중국 쪽에 매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선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진 듯한, 뭐 한 달 정도 기다려 보면 조금 협상 타결의 어떤 기미 같은 것들이 보이려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이 그나마 시장에 좀 안 잡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세 100% 이상 정도 됐을 때는 뭐 145나 245나 어차피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악재라고 하면은 간밤에 이제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파월을 무진장 싫어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자르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협의를 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파월의 뭐 그다음 후임을 빨리 지정을 해가지고 파월을 왕따시키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유럽 쪽에서는 금리를 계속 내리잖아요. 근데 파월은 트럼프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빨리 못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럽처럼 빨리 내려라 이렇게 대놓고 지금 뭐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어저께 기사화됐던 게 이제 그 엔비디아 젠스랑 대표가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H20라고 하는 뭐 중국 쪽에 수출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의 AI 칩이죠. 중국향 칩. 이거에 대한 수출 통제가 4월 초부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상황에서 또 공교롭게 젠스랑이 또 중국의 초대를 받아서 갔다는 소식 때문에 이게 과연 미국의 어떤 숨겨진 특사 자격으로 간 거냐, 아니면 그냥 미국하고 약간 척을 두고 중국 쪽하고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약간 시장에는 어찌됐든 이번 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 조금 좋지 않았던 건 결국 엔비디아의 규제가
삼성이나 SK 쪽으로도 확대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다는 거.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된 채 주간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 부분이 크죠. 다음 주에 한미 관세 협상이 돌입이 되는데 아마 어제 오늘 사이에 들으신 뉴스 보면은 일본하고는 네. 조금 얘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얘기마다 좀 논점이 다릅니다만 뭐 트럼프가 그 일본의 협상단을 미리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다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일본 쪽 얘기긴 한데 그 협상 테이블 자체에 트럼프가 직접 나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긴장감이 좀 고조됐다는 얘기들도 있고 트럼프는 사실 사전 미팅을 통해서 꽤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일본 쪽의 언론은 쉽게 타결을 보기는 어려울 거다 좀 장기화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 쪽에 이제 일부 이런 이제 얘기들이 돌았어요. 다음 주에 관세 협상 이제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됐으니까 우리 협상단이 가가지고 아마 미팅을 하게 될 텐데 서로 요구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뭔가 상호 관세를 깎기 위해서 뭐 미국 쪽에 도와줄게 아니면 기여를 해줄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하고 LNG 무역 흑자 부분에 대한 뭐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얘기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미국에서 지금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상호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방위비 분담금 당연히 올리라고 얘기할 거고 미국 국채도 우리나라 벌로 좀 사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뭐 소고기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올 텐데 한 30개월 미만 빼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수입해라 이런 거. 네. 이런 게 다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제 우기는 거예요. 이게 상호관세 요율 매길 때 다 항목별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조건을 걸 거고 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라든가 IRA 관련된 보조금 가지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인질이죠. 그렇죠. 이거 줘 말어 막 이러면서 또 조건을 걸고 있는 것들 이렇게 좀 얘기들이 제가 밑에 장기전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지금 뭐 현 정부의 그 협상단에서도 결론을 내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6월 3일 정도에 대선을 통해서 다른 또 색다른 정부가 나오게 되면 그 정부에서 매듭을 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어쨌든 6월 3일까지는 끌고 간다. 근데 그 뒤에 매듭은 다음번 정부가 짓는 게 맞겠다라고 서로 아마 정치권에서는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5월 말 전에 미국하고 타결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간이 한 두어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불확실성과 미국은 아무래도 뭐 물론 미국도 알죠. 어차피 정부나 이런 권력의 지형이 바뀌게 될 건데 전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매듭을 짓는 게 아무래도 좀 어렵다는 건 알겠지만 그걸 약한 고리로 삼아가지고 강하게 뭔가 조건을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있거든요. 너네 지금 책임지는 사람 없지? 이러고서 이거 받아라 이러고서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네.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랑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랑 같이 네. 방미 일정이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그때는 뭔가 성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 그건 저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그럼 그분들이 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우선 협상국이 됐으니까 가서 일단은 미팅을 시작을 해야죠. 그래야 이제 서로 원하는 카드가 뭔지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분들이 최종 서명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나중에 뭐 어찌됐든 현 정권의 유지든 아니면 뭐 새로운 정권이 나오든 어떤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된 책임자가 아마 서명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5월 말 6월 초까지는 그냥 우리 사정이 이런데 서로 지금 분위기 탐색은 해야 되고 원하는 조건들은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는 이제 되게 늦은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런 장관 물론 산업부 장관은 최근에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어쨌든 장관급에서 이게 매듭이 지어질 상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뭐 총리 이상의 급에서 왕래가 좀 있지 않았던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뒤늦게 미국하고 말을 트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뭐 트럼프 정부와 진짜 정부 대 정부로 대화를 제대로 해본 거가 없지요. 뭐 한 2주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화를 한번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늦은 네.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장기전이 네.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오늘 좀 그래도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군 있었을까요? 사실 네. 지금 뭐 대형주들이 좀 거의 쉬어가고, 쉬어가죠. 네,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들만 좀 돌아서 계속 좀 상승이 네, 맞습니다. 나오는데, 네. 네, 의미 있게 보셨던 종목들 뭐가 오늘 있을까요? 대형주 쪽에서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될 거는 네, 의외로 현대차가 좀 예, 그렇더라고요. 상승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 뭔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글쎄 오늘도 특별한 수급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대형주 쪽에서는 좀 유니크하게 현대차랑 기아 움직임이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주도 섹터는 뭐 지난주에 이어서 거의 좀 비슷한 흐름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 가도다 보니까 공약과 관련된 움직임들, 관련주들이 좀 세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 좀뭐 공약도 있었지만 또 그런 지형 자체가 좀 바뀌는 문제, 뉴스들이 좀 추가된 문제가 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 미주리 대학에서 네. 연구용 원자로를 뭐 그 바꾸는 상황에서 이제 그 입찰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그 선정이 됐다. 그래서 미국의 업체들 비롯해서 뭐 프랑스라든가 한 7개인가 컨소시엄이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선정이 됐다. 그래서 네. 이 나름대로 쾌거다. 뭐 66년 만에 원전 역수출이다. 뭐 이렇게까지 제목이 달리던데, 어쨌든 뭐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전 세계 그 연구용 원자로가 227기가 있대요. 네. 근데 그 중에 70%가 40년이 넘은 원자로라 앞으로 바꿀 거 많다는데, 이게 미주리 거만 해도 총사업비가 10억 달러더라고요. 1조 4천억. 그러니까 200개라고 하면은 꽤 큰 규모 아닌가 싶은데, 사실 우리 파들이 안으로 굽는 상황이지만 우리만큼 원자력 실제적으로 레퍼런스도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시공 능력도 있는 나라 어딨어라는 생각이 그렇죠, 없죠. 들죠. 그러니까 또 가성비도 있고, 그렇죠. 뭐 프랑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랑 붙어서 보면 가성비까지도 우월하다고 우리는 자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기대감을 가질 거고, 또 체코 원전이 원래 3월 달 매듭 져진다 그러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어제 오늘 기사도 보면은 문서 작업만 남았다. 문서 작업만. 거의 완료가 됐고. 예, 그래서 5월 초면은 본 계약 도장 찍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원전주들 좋았어요. 근데 체코 된다 3월까지 된다, 뭐 4월 초엔 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럼 네. 만약에 5월 달에는 실제로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체코 본계약 체결이 좀 주가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예, 너무 네. 단어를 드렸나요? 네. 근데 원전은 이게 사실 제가 봐서는 그런 거예요. 요새 뭐 바이오가 기술 이전 계약하면은 그 다음에 옛날 같아서는 와 이러면서 막 두세 상 우습게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기술 이전에도 막 반환되고 이럴 것 같으니까 막 쉽게 못 가잖아요. 원전은 뭐 물론 그거보다는 조금 안전성이 있다고 하지만, 네. 항상 원전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뒤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거 체코도 결국은 우리나라가 차관 다 빌려주고 나중에 갚을지 말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출입은행 같은 데서 보증해주면서 네.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무슨 돈을 버는 건데, 이제 이런 또 수군거림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좋은 결과를 갖고서도 이게 좋은 걸 좋다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게 좀 안타까운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카자흐스탄 원전에도 우리나라가 참여를 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네. 이런 또 뭐 간헐적이지만 원전 참여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제가 단언해서 없다고 말씀드린 건 오히려 5월 초까지는 기대감이 있는데
뭐 딱 결정이 되면 그때쯤에는 조금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 아마 세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이슈 좋았고요, 이번 주에. 그리고 AI는 뭐 그 대선 나오시는 분들이 뭐 100조, 200조 뭐 이렇게만 던지시니까요. AI 관련주들이 뭐 지치지 않고 또 되게 올라가는, 특히 이제 의료 AI, 뭐 네. 법률 AI 이런 것들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가는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좀 구분해 보면 퓨리오사 AI 관련된 4x4, 엑스페릭스 뭐 상승세 엄청나고요. 오늘 그 지분 관계에 있는 나우아이비까지 한 20%대 상승이 나왔고, 의료 AI 쪽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쪽으로 인성정보, 또 온코크로스, 딥노이드 상승세 엄청났고, 원전주들 오늘 한 5%대, 6%대 상승 꾸준히 나온 종목들 다수였고요. 비만 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일라이릴리께 이제 임상 3상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오늘 펩토론이라든가 D&D 파마텍, 올릭스 이런 종목들 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대선 공약 중에 일부입니다만 세종시로다가 뭐 대통령실을 옮긴다, 뭐 국회 이전한다, 뭐 이런 이제 던짐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땅 갖고 있거나 이제 지역 건설사 중심의 기업들이 오늘 되게 세게 올라갔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되게 짜잘하고 약간 자극적인 테마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다라고 알고 있고 실제 그러긴 하는데 52주 신고가 종목은 되게 묵직한 애들이 꽤 있어요. 현대건설도 52주 신고가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잘 아시겠지만 유상증자 정정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요. 다음번에 아마 제 생각에 유상증자 금액이 더 줄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줄어들수록 올라가요. 희한하죠? 지금 3조 6천억에서 원래 한 3분의 1 줄여가지고 2조 1천억으로 줄였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정정에 이렇게 다시 요구를 받아서 아무래도 금액이 2조 밑으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주주한테 이제 조금 몹쓸 짓을 덜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거니까 그동안 이제 한 2, 3년 동안 번 거 가지고 뭐 신사업을 해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면 뭐 주주님들 화도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SM도 오늘 52주 신고가였고 HD 현대중공업도 뭐 조선주의 대표주로서 52주 신고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서 뭐 퓨리오사, 의료 AI, 원전, 비만, 세종시 뭐 한두 개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정책 관련한 종목군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는 뭐 추경이 어쨌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 중에 아마 여야가 뭐 규모에 있어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지금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야당 쪽에서 더 크게 부르긴 해요. 더 큰 추경해야지 요거 가지고서 되겠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0조에서 좀 늘었습니다. 그나마 2조 원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뭐 산불, 관세,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챙기는 뭐 재건형 추경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쪽인데 이게 산불 재해복구 쪽으로 3조고요. AI 지원 쪽으로 4조가 되고 관세 쪽으로도 뭐 지원 금액이 또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4조 이렇게 한 3등분 해가지고 주요하게 좀 쓰인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아랫줄 보시면 이제 경제 재고 효과는 없다. 0.1%라고 나와서 규모가 좀 아쉽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소한 한 20조 이상은 했어야 되는데 효과가 좀 없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런 추경 발표가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걸로 국회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산불 이슈에서는 그런 뭐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산불 감시라든가 또 산불 예방 이런 것과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이 일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상호 간세 협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앞선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인 뭐 부총리와 또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가지고 미팅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테니까 거기에서 뭐 처음부터 세게 던질지 아니면 인사만 하고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얘기가 오가게 되면 관련해서 미국의 속내를 좀 파악할 수 있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음 주에 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말부터 해서 이제 양당의 그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니까요. 네. 결국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비 후보들이 많은데요. 4명으로 추리는 작업을 아마 할게 될 거고, 최종 선정은 5월 3일이더라고요. 네. 그때까지 이제 인물주 중심으로 뭐 어느 요새도 보면 여론조사별로 조금 1, 2등이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물주 중심으로 갈 거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뭐 절대 1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동선을 움직여서 무슨 얘기하는지 이런 거에 지금 사실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지금 사실 막 10% 이상 움직이는 종목의 한 7, 80%는 야당 대표의 동선과 네. 뭐 내놓는 공약에 의존해서 많이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뭐 왜 이래도 좀 아니고 이러는 게 맞아? 아니면 뭐 이게 귀한 거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우리 시장만의 뭐 유니크한 팩트다. 다른 나라에서도 근데 대선이나 굉장히 중요한 선거하면 이런 류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온다. 우리나라만 때 맞춰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그런 현상들에 뭐 집중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갖고 나왔나 모르겠네. 제가 이거 아이스크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번 대선 테마나 이런 이제 우리 자극적인 테마는 다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이요? 네. 저렇게 딱딱하고 차가울 때 이런 더운 날씨에 먹으면 맛있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녹아요. 녹으면 맛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저 고체화된 게 물로 변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거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테마들이 막 우후죽순 나오는데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들어가서 빨리 한 입 먹고 나오면 그냥 만족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저거를 뭐 6월 3일까지 될 사람 위주로 그냥 내가 지져 이렇게 해갖고 가보시면 나중에 6월 3일 돼 보세요. 아이스크림 다 녹아가지고 네. 뭐 지금 막 2배니 3배니 올라간 주가들 다 제자리에 옵니다. 그거 다 아시면서도 지금 한 해 만에 뭐 결정들 하시면서 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고민 많이 하시지 말고 제한적인 비중으로 빨리 들어가서 빨리 한 입 베어 먹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기 전에. 녹기 전에요. 시간 고민하시면서 저거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시면 그냥 마시는 거밖에 안 나와요.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게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맛이 있습니까? 뜨뜻한 아이스크림 드셔야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비유가 상당히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뭐 네. 다른 변수들이 있을까요? 지금 변수는 사실 우리가 이런 관세 얘기나 뭐 정치 얘기에 이제 많이 매몰이 돼 있다 싶어서 그런데 사실 오늘도 보면 뭐 외국인 매도는 계속 됐거든요. 네. 포함해서 공매도가 하루에 한 1조씩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더 좀 포장이 번지르르한 그런 이슈에 좀 묻혀가지고 요새 공매도 이슈를 많이 안 다루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공매도가 이제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이슈들, 뭐 사실 이번 주중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의 약간 뭐 좀 띄우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LNG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LNG를 차라리 나중에 미국에서 캐거든 많이 대만처럼 많이 사줄 게는 가능하겠는데 가서 직접 캐는 건 좀 너무 위험하지 않냐 이제 이런 신중론이 대두됐다는 얘기가 주중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LNG 관련주들이 오늘 사실 암참이라 그래서 주한 미군 상공회의소 주최로 해서 한미 에너지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알래스카 주지사가 화상으로 아마 축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되게 또 강하게 이제 한미의 뭐 우호 관계를 위해서는 LNG 참여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동료 내지는 압박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 냉정하게 보면 오늘 LNG 종목들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리도 협상 카드를 갖고 가는데 그냥 우리가 막 알아서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론이 이런 식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너네가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마지못해 해줄게 이렇게 가는 분위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흘리는 소리도 약간의 신중론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죠. 협상 전략이. 네, 그렇죠. 그런 걸 갖고 가야지 그냥 미국에서 원하는 거 뭐 해줄 거 없나 이렇게 그냥 넘겨짚어 갖고 네. 미리 제시하고 조건은 조건대로 우리한테 불리하게 제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도 이런 이제 노이즈성 뉴스들은 어떻게 보면 협상단에 힘을 더 실어주는 쪽으로 오히려 역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6월 초나 이렇게 물론 뭐 그때 가서 또 누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좀 하는 신용 정도는 그래도 하는 게 아마 상호관세 좀 깎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나올지 뭐 지금 일단은 한 4월 말과 5월 달까지는 뭐 한이 많이 이런 식으로 줄다리기 싸움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에 대한 노이즈를 가지고 시장에서 사실 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거 안 할지도 모른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올랐던 스틸이나 뭐 철강, 조선 기자재 쪽에 약간의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일단 좀 비중을 최소화해 가지고 상황 돌아가는 걸 좀 보시고 나서 다시 비중 실느냐 맞느냐를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뭐 실적 시즌이긴 한데 실적에 네. 대한 기대감도 조금 일부 후퇴한 그런 상황이고 계속 지켜보자라고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관세 협상까지 시기도 아직 조금 남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원래는 다음 주로 그 반도체 관련된 품목 관세 얘기가 있었는데 네. 과연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도 뭐 트럼프 혼자 생각을 해서 막 독단적으로 얘기하다가 또 뭐 엔비디아가 찾아와가지고 뭘 또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젠순왕이 그 트럼프 사저가가지고 만찬한 다음에 그 수출 관련된 게 일이 풀렸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일주일 만에 다시 뭐 제한이 됐다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큰 어떤 얘기들도 이게 하루 건너서 얘기가 바뀌다 보니까요. 네. 우리가 참 생각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과정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봐서 관세 자체는 상수는 이제 아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미 미치광이 전략에 가까운 얘기지만 245%에서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더 올려봤자 무의미하고 또 뭐 중국도 대수롭지 않다 내지는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더 올려서 어떻게 해보자는 아닐 거고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듯이 뭐 3, 4주 정도 이내에 뭐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면 그런 걸 불안한 눈이지만 어쨌든 지켜보는 한 주가 다음 주에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내성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놀라시지 않는 이번 주가 사실 의외로 변동성도 뭐 안전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다 2% 정도씩 주간 상승률이 있었던 주간이기 때문에 좀 지난주에 그 큰 변동성과는 조금 사뭇 다른 네. 벌써 시장이 조금 뭐 불안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약간 이제 안전성을 좀 찾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한 주는 뭐 협상이 시작된 한 주기 때문에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뭐 강한 어조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통보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주에 가졌던 기본적인 약간의 이제 큰 변동성 이후에 반등의 흐름이 2주차로 이어지는 그런 좀 뭐 갈 듯 말 듯 한데 결국은 오후장에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반등장의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뭐 아무래도
아까 제가 아이스크림으로 비유를 했는데 시간이 사실 얼마 없어요. 이 아이스크림이 녹는데 얼마 안 생각보다. 남았다고. 왜냐하면 일단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4명으로 압축되면 나머지 6, 7명 관련주는 다 녹아버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4명이 압축돼도 결국 한 명만 최종 결선에 나가니까 3명의 관련주도 또 녹게 될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축소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강 후보의 뭐 정책주들의 대결이 될 텐데 뭐 비슷한 정책들도 난무할 거고요. 뭐 AI는 서로 100조, 200조 이렇게 불러대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공통 테마들은 좀 살아남을 것 같은데 약간 격가지에 한 번 훑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은 한 번 올랐다가 다음번 순번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뭐 그런 사항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더 시간이 뭐 녹아버리기 전에 빨리 결단을 해서 빨리 들어가서 한 입만 베어먹고 딱 여러 입 드시면 안 돼요. 한 입만 베어먹고 나오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 근데 사실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네. 당분간은 그런 한 입을 베어 먹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나는 잘 못하겠다. 한 입만 이렇게 베어 먹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되게 재미없다고 말씀을 많이 그럼요. 하세요. 재미 하나도 없죠. 네. 네. 그럼 그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거 말고도 뭐 꼭 이게 사실 제가 뭐 너무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끼실까봐 참 걱정도 되는데 그거 말고도 그냥 계절적인 원인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올라가거나 관심을 받게 되는 테마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또 대안을 삼으시면 돼요. 제가 사실 한두 주 말씀드린 건 아닌데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오늘도 뭐 만약 10% 올라가는 것들이 한 50개쯤 나왔다 이러면은 한 30개는 정치 테마군에서 나온 거 맞거든요. 네. 그걸 뭐 그 팩트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10개, 20개 또 비정치적인 테마의 흐름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나름대로 대응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다음 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섹터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러면서 또 정책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야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이건 뭐 누구한테 뭐 더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보다 제가 진짜 농담 삼아 요새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 요새 같은 유력 후보 다음 주 동선 좀 어떻게 알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보좌관이랑 친하신 분들 없냐 이런 거 저도 물어보시는 진짜 분들도 대놓고 계세요. 얘기해요. 네. 어디 지역구 사무실 같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서 좀 이게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 뭐 형편없다고 얘기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냉정하게 보면 그게 다 지금 아주 직격 소스다 보니까 네. 진짜 그런 것들 파가지고 노력하시면 그래서 뭔가 성과를 얻으시면 여러분들은 위너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우리 지금 이 시대 안에 요 기간 안에 있는 특정한 이벤트인데 네. 이걸 굳이 내가 취향이 안 맞으면 정말 안 하시면 그만인데 하실 수 있으면 부지런히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5월 말쯤 되면 이제 다 없어질 테마이자 종목들인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한 달 정도의 왜 식품이나 모두 유효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도 기한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도 사실 뭐 방산강국 얘기하고 또 뭐 IRA 얘기도 했는데 이건 효과가 좀 없긴 했는데 다음 주에도 정책 얘기 엄청나게 나올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참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내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얘기하면 표가 많이 올 거지? 이런 상상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가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섹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전략 사업 이번에 이제 컬처 쪽에 전략 사업 뭐 추진한다 이러면서 이제 컬처 주식들이 한 2, 3일 올랐는데 화장품도 워낙 뭐 수요자가 많은 쪽이라서 우리나라 전략 산업으로 키운다 이런 얘기, 미용기기, 뭐 우리나라 이제 오시는 분들 관광 미용 이런 것들 쪽으로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 들고 게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중심으로 게임 토크쇼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게임도 뭐 사실 MZ 세대들한테는 소구가 굉장히 쉬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게임에 대한 활성화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군대 얘기 빼놓을 수 없는데 어제도 방산 얘기도 나왔지만 이 모병제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마 본선 붙을 때 더 공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지금 뭐 징병할 수 있는 인원은 자꾸 줄어드니까 무인화하는 군대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뭐 드론이라든가 로봇 같은 걸로 우리나라 국방의 어떤 상황들을 확 바꾼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의료라든가 법률 AI도 당연히 수요층은 많은데 그동안 비싸서 못했어요. 뭐 이런 분들한테는 소구가 될 만한 아이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애국심 호소, 예, 표 얻을 때 가장 또 좋은 아이템이죠. 그리고 현금성 지원 아이템 이런 거 뭐 지역화폐라든가 또 보조금 이런 정책들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네. 아이스크림은 이제 그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원전 쪽도 일단은 저는 5월 초니까 네. 체코 원전 도장 찍었어요까지는 유효해요. 그날까지는. 그러니까 원전은 저는 4월 말 지금 5월 초 5월은 우리 이제 초반에 좀 연휴가 끼고 있는데 아마 4월 말까지 한 주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원전주는 다음 주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 드리고요. 그리고 뭐 그러면은 원전주라고 하시면은 작은 종목들보다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쪽들? 그러니까 뭐 자극적으로 네. 뭐 30% 드세요 이런 종목은 사실 원전 쪽에서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나 오늘 보니까 우진이나 우진엔텍 정도 네. 뭐 그 정도가 그래도 변동성이 작지 않습니다. 한 7에서 8, 9%까지도 움직이니까 그렇죠. 예, 움직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덥다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슬슬 더워지지만 인도 파키스탄은 벌써 49도라고 하거든요. 올해 여름이 얼마나 더울까 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걱정이 되고요. 간혹 지금 추운 날씨도 껴있긴 하지만 이제 4월 중하순 넘어가면 이제 더위의 본격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뉴스들 보면 에어컨 불티나게 지금 주문 들어오고 있다. 풀가동 얘기도 나오니까요. 계절 가전이라든가 뭐 빙가류 이런 것들 챙겨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유명 네. 유튜버의 우리 비만약 처방으로 인해서 이렇게 맞아요. 날씬해진 거. 제가 일주일 전에 이거 비만약 소개드리고 나서 비만주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엄청 갔죠. 진짜 엄청나게 네. 올랐거든요. 와, 제가 요거 여러분들께서 느끼신다고 하면 저 이번 주 댓글 좀 감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모질게 쓰지 마시고. 예. 너무 모지게 말고 예. 네, 조금 야, 친화적으로. 이런 성경 지명도 있었어? 미처 몰랐다. 이런 정도. 네. 자, 하여튼 네. 비만약 이게 아까 폭염하고도 전 연결을 해서 보면 이제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옷 얇게 입으시고 아무래도 피부 노출이나 몸이 드러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만약이 한창 또 팔리게 되는 성수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일라일릴리가 그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을 성공했기 때문에 네. 미래 그 2030년 정도의 비만약 시장이 200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경구용이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할 거라고 하니까요. 일라일리랑 관련이 있는 기업이거나 우리나라에도 뭐 D&D 파마텍처럼 경구용 치료제 중심으로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 아마 시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덥다, 비만약의 성수기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주에 또 특이한 우리 국제 행사 있잖아요. AACR. 네. 미국 암연구학회가 있으니까 여기 나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실 만한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AI는 이거는 뭐 정치 이벤트도 그렇지만 어쨌든 맞아요. 정치적으로도 뭐 100조, 200조 이렇게 투자한다 이런 미래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일단 밑받침이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AI에 대해서 다시 또 여러 가지 바람들이 불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종합해서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럼 정치적인 거 빼놓고는 그러면 할 게 없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신 게 너무 당연하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가 봐서는
뭐 5월 달 초에 뭐 우리가 기대하는 거 어쨌든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이슈거든요. 네. 예, 그 부분 쪽 때문에 제가 계속 아래쪽에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안내드리는 저 화장품 섹터, 컨텐츠, 게임 이런 쪽 관련주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쌈지엔터, SM지엔터 같은 경우 오늘도 아까 포함은 안 됐지만 52주 신고가 났거든요. 네.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비만 섹터 같은 건 이거는 뭐 정치와는 좀 무관해요. 오히려 계절성에 좀 가깝다고 보고 또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정치적인 섹터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지금 성수기에 진입된 어떤 그 섹터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선하고 그러니까 LNG는 약간 노이즈가 있는데 조선하고 방사는 그렇진 않죠. 어쨌든 간절히 다른 대안이 없어요. LNG는 약간 위험하다, 뭐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노이즈가 있는데 조선 방사는 현재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장벽이 거의 없다고 할까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미국한테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뭐 조선하고 방사는 다음 주에도 스테디한 셀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